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9월 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어디를 가장 여행을 가고 싶으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은 아마 알타이 산맥 근처에 지금 러시아와 몽골, 뭐 카자흐스탄 이 국경 지역이죠. 천산 산맥 이런데 내지는 뭐 키르기스탄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브리야트 공화국에 있는 소수 민족 러시아죠. 바이칼호 남단이죠. 그게 사야족이라는 종족이 있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인구가 한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뭐 터키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또 브리야트족하고 많이 섞였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근데 소수민족이에요. 자, 거기를 보다가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백두산, 뭐 금강산, 설악산, 한라산. 그 산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쓰임새가 많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매 산자로 알고 있는데, 그 매라는 말도 있고 산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을 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정말로 다 많은 파생형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저게 한자에서 왔을까? 그리고 이제 문화의 힘 쭉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북방, 그 당시 고조선 이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 그 시기, 어, 한 만 년에서 12,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전 세계에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50년 만에 온도가 이만큼 우리랑 같아졌으니까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문명이 흩어지면서 그때 발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류 문명이. 그때 북쪽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당연히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 당시 고대 문명, 앞선 문명을 가졌던 세력들이 거기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원료도 뭐 DNA 상으로도 그렇지만 북부 민족이죠. 중앙아시아 쪽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파른 문명이 건너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자는 우리가 개발하고 중국 사람들이 체계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고조선이 멸망하는 그 시절까지만 해도 문화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동이족, 북방 민족이 훨씬 우수했고, 그때 점유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중국의 동해안 다 포함하고, 우리로 하면 서해안을 면한 곳, 서해를 면한 곳이죠. 예. 자, 그래서 황하 문명의 뿌리가 이쪽에서 건너가는 셈인데, 산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중국 사람이 만들었겠느냐 이게? 예, 이 말은 쓰여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설이고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연구가 안 돼 있고 전 세계의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많이 보존돼 있어요. 특히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문화인류학 쪽이나 인문학 쪽에서 이쪽에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뭐 정부 예산 조금만 반영해도 돼요. 수십억만 써도 돼요. 많은 것들이 밝혀져 나오리라고 봅니다. 남북이 소통이 되고 북한과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을 하게 되면, 화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많은 관심이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중물적인 성격이다, 어떤 정확성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사야족인데 저렇게 적어요. 사야트, 브리야트, 무슨 터, 이거는 우리나라 말의 덜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케레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코리아라고, 예전에 코리안스키라고 부르기도 해요, 러시아가.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 고려족을 케레이트라고 불렀어요. 케레이예요, 케레이. 고려랑 되게 비슷하죠. 예, 터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야예요, 사야. 이 전통 신발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게 초원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주로 이런 신발 신는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걸 보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버선코가 기술이 부족해서 코를 그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렸을까요, 끝에? 아니죠. 고무신도 코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전통 신발들 보면 다. 자, 사회적인 설명을 들어볼까요? 왜 끝에 코가 말려 올라갔는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토양과 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야, 즉 이것은 양과 뭐 여러 가지 동물들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지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유목민들의 신발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풀이 안 상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의 북방 연관성하고 상관이 있고, 우리는 부성코가 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말려 올라가는지, 꽃가신이 왜 그런지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아까 대문사진에서 보시죠. 제기차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랑 방식이. 누가 많이 차느냐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제기를 찬다는 것은, 차는 민족은 중국하고 우리가 있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잠깐. 베트남에서 제기차기가 있대요. 근데 베트남에서 발등으로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역만리, 브리아트의 한 기퉁에 있는 4,500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야족의 전통 놀이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명절날 해요. 겨울에. 우리 설날에 하잖아요. 제기차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얘들 지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셈이거든요. 볼까요? 자, 볼게요. 대충 이제 위치는 감이 오시죠. 바이칼 호수가 보이고, 밑에가 몽골이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가 왼쪽으로 가면은, 알타이 산맥이고, 오른쪽 끝은 바이칼 호수랑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큰 산맥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야트족은 이 산맥의 남쪽에 주로 많이 살아요. 이게 완전 산이죠. 그러니까. 저기를 사얀산맥이라고 부른다. 사얀산맥. 그래서 그들 종족의 이름이 사야트죠. 사야가 여기서 왔다. 이 산맥의 이름을 따서. 예. 자, 제가 중앙아시아나 우리 아시아 문명권에서 옛날 과거에 큰 산맥이나 이런 거 이름을 지을 때는 장난으로 짓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소개한 방송을 봤을 때 방송 내용에서는 그게 날카로운 이빨이란 뜻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 본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산한테 그런 이름을 붙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명칭이 붙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자연의 어떤 굴레에서 많이 해방됐다. 인간이 더 이제는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좀 장난스러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 당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위에 보면 사얀스크라는 도시명까지 보여요. 자, 이걸 들었을 때 저는 사얀, 야, 산이다 이게.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지명을 가지고 뭐 적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둘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관역을 쳐다보고 있구나 이런 정도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역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소록이라는 곳이에요. 소록. 자, 이것은 록은 분명히 제가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분리가 되거든요. 소는 어디서 왔느냐? 사얀의 어근이 소라는 거예요. 즉 사얀 록이에요. 록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래 되면은 더더욱 저 어근이 우리 산과 되게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천산산맥 거쳐서 바이칼호, 그래서 중앙아시아 파밀고원 쪽에 있던 세력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거쳐가는 거점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 영상 찾아보면 뭐 브리아트족의 어떤 부족들이 뭐 우리 뭐와 비슷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예. 자, 또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현재 종교는 아마 티베트 불교 더하기 샤머니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록 근처에 불안한이라는 산에서 산 밑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안한이라는 산 이름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그만 지명인데 제 눈을 이끄는 게 있었어요. 알락 슐룬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슐룬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락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락이죠. 알 더하기 락이에요. 알은 신령스러운 거, 태양을 의미하잖아요. 알타이. 신령스럽고 타이, 큰, 타이가. 우리한테는 클 태자로 남아있고 또 큰 대자로도 남은 거죠. 예. 자, 저 락은 저 소록할 때 록이랑 같아요. 빛난다는 뜻이에요. 태양처럼 빛나는, 즉 성스러운 슐룬. 슐룬은 뭔지 모른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한번 볼게요. 자, 샤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무당. 이 단어는 시베리아 퉁구스에 있는 원주민들이 퉁구스 계열의 원주민들, 즉 지금 오늘 나오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말을 러시아가 채록을 한 거예요. 이게 샤만 맨자가 들어있어 갖고 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샤안이랑 엄청나게 비슷해요.
그냥 산 이름이에요. 샨. 그 샤만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이 아닌 러시아 사람들이 체록을 했고 민족 언어로서 그걸 다시 영어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샤만? 그러면 여자는 샤우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샤안에서 왔을지 모르겠다. 샤안. 그 샤안의 원래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성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말에 산으로 남았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샤만하고 산이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신하고도 비슷하다.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위쪽 문명이 핵심적인 단어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류로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었어요. 왜? 자기가 그 낱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데서는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이 되게 가지치기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접점이 딱 생겼던 겁니다. 샤안 산맥하고 샤만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와도 같다. 언어적 경로와도 같다. 산이 여기서 왔겠구나.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산하고 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매산이라고 하잖아요. 산도 있고 매도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이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도 중앙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왔죠. DNA를 봤을 때 여러 팔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쓰는 말은 태양을 뜻할 때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걸 R이라고 불렀어요. 내지는 아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사 달이 된 거잖아요. 달은 땅이란 뜻이에요.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쓰이는 탄하고 똑같은 거고, 뭐 타나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산도 우리가 매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산이란 말이 밀고 들어왔다. 그래서 밀어냈다. 지금 우리는 두매산골 이런 데 남아있죠. 매자가 두매산골 어디 매요 이런데. 그리고 우리 묘라는 낱말이 묘이죠. 무덤. 그게 매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실루엣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볼까요? 저는 산에서 신이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샤만이잖아요, 이게. 그걸 산이라고 그게 원래는 샤만을 칭하는 단어가 산으로 됐을 수도 있고, 산을 지칭하는 단어가 샤만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두 개 같은 거예요. 이제 산에서 온 사람. 예, 아까 말씀드렸죠. 빙하기 때는 산에서 고급 문명이 생존했다가 뿔뿔이 흩어졌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대단했다. 산맥을 타고 계속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문명이 여러 문명이 있었겠지만 낮은 지역에 있던 문명들은 많이 파괴됐죠. 높은 지역에 있는 문명들도 파괴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이동이 발생한 거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처럼. 자, 그래서 신이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세다는 말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다, 힘이 세다 할 때. 그래서 그게 쇠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존대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옛날에 상당히 계층화가 심했다는 거고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령에 불복종하듯 영어처럼 뭐 마담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체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못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존대어의 핵심이 무슨 자입니까? 신자예요. 신자. 가신다, 오신다, 드신다. 예, 이 신자 우리가 쓰는 신령할 때 신자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이랑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왜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에 대한 시도는 저는 본반은 없습니다만.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왜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모든 종교들이 번성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초가 엄청나게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산신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 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산과 신이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영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스럽다 할 때 영자죠. 여기 보면 이제 무당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당이 뭐 입을 여러 개 갖고 비도 오게 하고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단어예요. 자, 우리 한자의 흔적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자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는 조상 조자에 들어가는 왼쪽 시간은 같은데 나무 목자랑 비슷하지만 이게 나무 목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위에 단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것은 약간 이제 재단 같은 마루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고, 밑에가 직선이 아니고 직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단골나무입니다. 단골나무. 우리 뭐 두르고 뭐 소원 빌고 하는 나무 있죠. 크고 우직한 나무. 그 단골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목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조상 조자를 보시면은 그 옆에 뭐가 있느냐? 거석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고인돌 있고 어디 가면은 뭐 이상하게 생긴 바위 밑에 뭐 절하고 뭐 공들이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거석 문화는 옛날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것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뭐 스톤헨지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재단이거든요. 그게 무덤이기도 하고. 지금도 어디 더운 지방 어딘가는 보니까 그 우리 적석총처럼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조자는 보면은 신목 옆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비석 다 세우잖아요. 묘 앞에. 요즘은 봉부는 없더라도 비석은 있잖아요. 그게 거석 문화에 남은 거예요. 옛날에 이게 상징 체계, 숭배 대상이었다는 거죠. 또 숭배 틀이었던지. 지금 같은 우리 산에 가면은 큰 당나무, 단골나무 밑에 보통 사당이 하나 있죠. 사당 안에 비석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영자는 뭐냐? 저는 이 영자가 영감 할 때 영자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영감, 영감. 영감 할머니, 영감 할매 할 때 영감입니다. 그 영감이 우리 지금 검사들도 옛날 요즘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20대 검사가 되더라도 영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한자는 이거예요. 명령할 영자하고 감시 감독할 때 감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한자의 명칭인데, 제가 봐서 이 한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춰서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뭐냐? 신령 영자의 감은 뭐냐? 칸이에요. 칸. 왕. 힘 있는 사람. 칸. 자, 상감마마. 상칸이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상칸이니까. 그 다음 대감마님 할 때 대감은 뭡니까? 대칸이에요. 땅의 왕이에요. 영칸, 영감 당연히 영칸이에요. 영자가 어디서 왔을까? 이 신령 영자는 그러면 유래가 뭘까? 지금 우리 쓰는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영원하다 할 때 있죠. 영. 그가 지금도 한자지만 우리가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탄사 비슷하게 쓰는 게 있어요. 영 안 되겠네. 예, 우리 다른 말로 대체하기 좀 어렵죠. 영 모르겠는데 영영 이별인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게. 이건 오래됐다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한자로 취록됐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영칸이라는 것은, 영감이라는 것은 과거에 오래 사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 노인이 공경을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세월의 변화가 빠르지 않았어요. 오래 사는 사람은 건강할 뿐더러 다양한 경험을 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한테 헷갈려 할 때, 선택을 못할 때 결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즉 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것을 좀 나이 든 사람을 그냥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 된 거로 빠지거든요. 영감님 할 때. 예. 그래서 공무원 계열에서 이걸 다시 영감으로 바꿔 쓰면서 또 그런 다른 용례가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건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이번엔 소락이라는 그 동네 지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락은 빛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소는 사야안에서 앞에 따온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야족으로 불리는 이유하고 같겠죠. 즉 산이 빛난다, 성스럽게 빛난다는 뜻이고, 당나라 때 보면 알록산에 난이 있었어요. 그 알록산도 지금 한자로 이제 차음이 돼 있는데 안 더하기 녹산이에요. 녹산은 여기서 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은 뭐냐? 알이에요. 알. 알라 할 때 그 알. 우리 알맹이 할 때 그 얼라 할 때 얼자. 알맞다 할 때 알자. 태양. 이것은 흰 봉우리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번쩍이는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되게 성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락이나 녹산 쪽이 서양 문명에 갔을 녹산나로서 요즘 잘 안 쓰는 이름이지만 옛날에 흔했죠. 기독교 이름으로서 자리 잡았다. 문명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멋지게 알록달록이라고. 얼룩말도 있고. 얼룩이지다. 얼룩. 그렇게 남은 거예요. 자, 알록달록은 참 신비로운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알이 태양임을 가르쳐줘요. 태양이 빛나고 달이 빛나는 거예요. 예.
알록달록. 양을 옛날부터 그렇게 구분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달자가 아사달, 땅에서 왔잖아요. 탄, 스탄 할 때 그 탄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바로 직결된다. 이 동네 지명하고 그 밑에 지명도 하나 있잖아요.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알락, 슐룻, 알락은 같은 거예요. 안록산에 알록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슐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룩말에 알록하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런 지명들이 더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서양 문명으로 흘러갔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 자, 기독교는 어디서 취합됐습니까? 중동에서 취합됐어요. 그죠? 수메르인들이 가져온 그들의 경험이 종교화된 것이 이슬람과 기독교예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사촌지간이고 심지어 형제지간이에요. 그걸 서양 사람들이, 서양 세력이 이제 대두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다시 윤색해서 전 세계 종교, 그들의 종교로 삼았잖아요. 그 과정을 이 말이 따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록산나 같은 거. 우리는 알록달록으로 남아있고 거기는 록산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게 있죠. 그때 처음 이걸 발견하고도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알타 이렇게 올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ALTAR이에요. 자, 제단이고 보통 옛날에는 돌로 만들었고 그게 아마 신의 몸으로서 생각이 됐고 그 위에다가 뭐 재물을 옮겨 놓으면 그게 바뀐다. 신의 몸이 된다. 뭐 이런 컨셉이 있는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알타가 지금은 영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터네이터 있죠. 올터네이터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올터 이러면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달라지게 한다. 올터너티브 이러면 대안이거든요. 그 올터가 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알타이 산맥이 알타에서. 우리는 뭐로 살아남아 있습니까? 알타리 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알타리가 똑같아요. 알이 있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쪽이. 자,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 단어를 제단으로밖에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마루죠. 마루. 제사지는 마루. 그런데 이 단어를 생산한 지역에서는 이 단어를 다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타이하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알 뭡니까? 태양이고 신성한 존재죠. 신성한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타이는 뭡니까? 크다는 거잖아요. 타이가 큰 숲, 그 속에 사는 큰 동물, 타이거.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웠던 거기에도 두 가지 큰 강이 나오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티그리스가 그거 똑같아요. 타이그리스예요. 다르게 발음하면. 자, 이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이게. 알타이 산맥에 거기 가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올트로 살아남았다. 카톨릭에서. 우리는 설명이 다 된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 설명이 된다. 신성하고 큰 것이다. 우리말로도 설명이 된다, 이것이. 자, 한번 볼까요? 예산에 가면은 제가 우연히가 아니고 그냥 검색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있나 싶어서. 왜 이걸 좀 다른 철자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여러 군데 알라이라는 표현이 남아있거든요. 특히 산에. 말씀드렸잖아요. 번쩍이는 봉우리, 햇빛 받아서. 신성하죠. 예. 우리도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예산에. 안락산이에요.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잠깐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안락산. 오늘 이야기 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이름을 장난으로 짓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이 다 그래요. 자, 우리도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거랑 지금 성당에 가시면 앞에 있는 그 재단이랑 같아요, 이름이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발음이 소락이 아까 산이 빛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옛날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던 설악산 있죠. 예. 한자 다 달라요. 소록도는 보면은 뭐 조그만
사슴 뿔을 닮았다고 해서 지었는지 사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 그런 유래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눈이 온 뭐 봉우리, 암봉들 그래서 하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 소락하고 지금 브리아트 공화국에 있는 소락하고 그 마을 이름하고 똑같아요. 소록도 설악산 산이 빛난다. 신령스러운 산이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도 이거 비슷한 지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산 이름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게 있었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제사를 한번 지낸다, 축제를 한다. 이런 산의 이름이 불안한이에요. 불안한. 여기서는 이제 샤는 아니에요. 불안한. 한은 쉽게 알 수 있죠.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크다는 뜻이 이제 자연 사물에 대해서 크다고 할 때는 그 타이가 많이 있죠. 타이. 지금 우리 클테자로 남아 있고 클대자로 남아 있는 타이고 칸이라는 단어도 많이 남아 있죠. 우리 지금 한민족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람의 계층에서 큰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칭기스 칸처럼. 여기서는 그 칸을 썼어요. 봉우리 이름에 칸 들어가는 봉우리 제법 나올 겁니다. 아마 검색을 하면. 근데 제 눈을 끈 것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한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불안하다? 아니죠. 붉다? 박다예요. 불가리아도 그렇거든요. 불가리아거든요. 가리아는 그냥 땅이란 뜻이잖아요. 핵심 어근은 불이에요. 불거예요. 붉다와 밝다는 되게 비슷해요. 옛날에 불이 붉은색이잖아요. 불이 켜지면 밝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전부터 제가 한번 가졌던 생각인데 한 번에 조금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경주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헷갈린 게 북한산하고 북악산이 같은 산인가 다른 산인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보니까 백두산의 옛 이름 중에 하나가 불암산이에요. 너무 다 비슷하잖아요. 불안한에서 한을 갖다가 산으로만 바꿔보세요. 불안산. 근데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 이 정도 파생이 됐으면 아직도 비슷할 정도잖아요. 자, 북한산이 뭡니까? 북쪽에 한수 북쪽에 있는 큰 산이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보통 하잖아요. 불암산은 또 뭡니까? 부처님 부자에 암반이 크다. 암반은 도봉산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불암산보다? 북악산이 더 크죠. 네. 불암산의 한자는 뭐 당연히 차음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부가 붉은 산이다, 밝은 산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조선 그 시절 또는 그 너머의 때는 밝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밝음이라는 게. 그래서 발해라고 지은 거잖아요. 밝은 할. 밝은 해. 원래는 발알이었어요. 밝은 알. 밝은 신령스러운 존재. 그게 발알이 됐고 바다의 어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발해라고 쓰죠. 한자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를 이어서 건국된 발해가 한자로 그게 한자 뜻이 아니에요. 밝은 해예요. 그래서 최치원이 옛날에 이야기한 게 우리는 지금 세계의 종교 그 당시 통일신라 시절 그 종교 이전에 우리 고유의 도가 있었다. 그 도는 풍류라고 한다. 근데 그걸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한다는 주장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풍, 그럼 바람이죠. 바자라는 거예요. 류, 뒤에가 받침이 리얼이라는 거예요. 박다예요, 박다. 자, 이거 보면은 그래서 밝음의 도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도,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죠. 그게 이름 다 남아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 천산산맥과 바이칼 호수 사이에 그 산악 지방에도 이 단어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자,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려보면 태백산 있잖아요. 태백산. 그죠? 옛날 중국에도 태백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뉴욕이 있잖아요. 미국의 제일 큰 도시 뉴욕. 그 욕이 뉴욕. 영국에 있을 때 그 요크라는 지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요크다. 뉴욕이라고 지었고, 뉴 잉글랜드, 뉴 펀들랜드. 이런 거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지은 것도 많아요. 영국의 옥스포드가 미국의 옥스포드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명,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지명들이 가지고 왔어요. 프랑스어 지명, 독일 사람들 독일 지명 가져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지금 태백산 같은 게 그런 경우예요. 예. 태백산은 뭡니까? 크게 밝은 산이잖아요. 백자를 박다라고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 대박산이 되는데, 대박산? 한번 찾아보자라고 따르륵 넣었더니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나오더군요. 대박산이. 대박산은 태백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박나다 할 때 크게 박다. 이것은 우리 수천 년간 우리 민족들이 우리 문화에서 가장 내가 성스러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큰 산이 번쩍이면서 내가 확 밝아오는 그 느낌. 세상이 훤해지는 거, 밝아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전부 다 그런 이름을 붙였다. 대박을 누가 한자로 써서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박은 크게 박다예요. 대박이 나는 것은 크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대박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자, 옛날에 이런 걸 그래서 생각이 이어져서 예전에 이걸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터키의 수도 이름이 앙카라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해석이 된다 이 말이. 앙카라는 알카라거든요. 알은 태양이죠. 신이죠. 카라는 뭡니까? 검은색이죠. 역시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가야가 가라라고 하잖아요. 검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위에도 보면 블랙시도 카라 데니즈라고 되어 있죠. 검은 바다. 신령스러운 거예요. 검은색. 알카라.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아까 알타이랑 거의 비견되는 거예요. 예. 자, 카라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라가야가 있다. 아라가야랑 똑같다. 의미가. 구성도. 아라가야도 알 더하기 가야거든요. 알카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박산을 찾은 그 경험을 가지고 알카라? 전 세계 지명이 얼마나 되지? 하고 찾아봤어요. 다른 스펠러는 다른 거 많이 나올지 몰라요. 앙가라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러시아 쪽을 보면서 러시아 쪽 지명에 앙가라가 있는 걸 봤거든요. 이것도 앙카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라가야예요. 쭉 넣어도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2개 있고 앙가라 리버도 있고 강도 있고, 인도에 의외로 제가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인도에서 많이 걸려서 나옵니다.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지명 보세요. 앙가라바리. 이건 다 앙카라거든요. 아라가야거든요. 그래서 그 타밀인가? 그 지역의 말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고, 그들도 우리 아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리랑을 그걸로 쓰고 있더군요. 자장가. 애틋한 자장가로. 예,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 비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하고 끈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인도가.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